오늘의 주제 경제 영화입니다. 워낙 오래 봤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봤고 평론가 선배님이신데 네. 많이 연식이 달라요. 아, 연식 공격이 나왔네요. 이게 독창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도 보긴 했어요? 아, 당연히 봤죠. 언제 봤어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봤으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 네. 왜 다르냐면 장르가 뭐니에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배우고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화 한 편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무엇인가?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경제 고수가 아니라 영화 고수 두 분을 모시고 경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대중의 사랑을 담뿍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라이너 영화평론가,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조금 더 형님이시니까 혹시 네. 친하십니까? 그렇죠. 친하죠. 저 선생님하고 가깝습니다. 왜냐면 워낙 오래 봤기 때문에 네. 5년 이상을 봤고 또 이제 저한테는 평론가 선배님이신데 네. 그 대신 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네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볼 때는 좀 애정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네. 라이너를 애정하고 우리 라이너는 저에 대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런데 예의는 지키는 그래서 늘 그 점에서는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애정 없이 예의만 지킨다. 네. 이게 뭐냐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많이 연식이 달라요. 아, 연식 공격이 나왔네요. 이거 약간 휴대폰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 정도 되고요. 네네네. 선생님은 이제 애니콜입니다. 네, 요 정도 차이. 아니 뭐 저도 S23인데 네. 그 지향 자체가 네네네.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스마트폰 이전 시대다. 근데 라이너님이 되게 예의가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경제 영화입니다.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유독 경제 영화는 좀 주식을 다룬 영화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두 분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있으나 실패 때문에 그 또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네. 여러 친구들이 깡통을 찾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은 다양한 이유로 깡통을 찾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주식으로 찬 친구들 꽤 있습니다. 네.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칸차리 평론가님은 주식하고 계십니까? 돈을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부동산하고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여유도 없지만 생각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점에서 상엽군은 주식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뭐 재산 정도로 갈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럼 분명히 왜냐하면- 아버지께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예, 예. 좀 용돈을 좀 그래도 매달 용돈을 좀 보내주길 바라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아들에게 네. 용돈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대놓고 전달하고 하는, 계시는 거죠. 자, 바라는 봐봐. 거 맞습니다. 아버지 용돈 드려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미리 두 분께 최고의 경제 영화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뭔가요? 하나, 둘, 셋. 빅쇼트. 빅쇼트, 월스트리트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라이너님,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경제 영화로 빅쇼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빅쇼트라는 영화는 아담 맥케이라고 하는 감독을 스타덤에 올린 그런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2008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08년에 왔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바로 이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이전에
그거를 먼저 알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 어떤 사태였습니까? 요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 등급.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면 이 신용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말 그대로 바닥 등급이에요. 네. 원래라면은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사람들, 네. 자산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빌려주는 거죠.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신용이 적은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네. 저금리를 빌려줘서 집을 사게 만드는데 그럼 좋은 건데요. 근데 그거를 한 1, 2년 정도만 저금리를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원리금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갑자기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시장에 집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았군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천 베일이 이 작품에서 마이클 벌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인물이 그걸 처음으로 알아냅니다. 문제가 있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이건 부동산 위기가 올 거야.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망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이제 망할 거니까 네. 망하는 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 망할 곳에다가. 망할 곳에다가 아. 이 마이클 벌이만 그거 알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이런 데 가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비웃어요. 야, 바보가 돈을 갖고 왔어?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정말 멸망이 다가오면서 마이클 벌이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를 맞게 되고 네. 금융이 폭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그거를 그린 작품이 바로 빅쇼트죠. 아, 이게 경제 영화 재밌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좀 보고 싶어졌어요. 보고 싶어지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지점이 뭐냐면 아담 맥케이의 편집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어려운 경제 영화가 나올 때 갑자기 마고 로비가 등장해.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가 나와요. 네. 욕조에 누워 있어요. 딱 누워서 그녀가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야 이게. 마고 로비가 셀레나 고메즈가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또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브래드 피트가 나옵니까? 브래드 피트는 마지막에 사람들의 머리를 탁 치는 뒤통수를 탁 쳐주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경제의 논리와 네.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가 등장을 해서 지금 너네는 미국 국민이 망하는 데에 돈을 건 것이다. 너네 춤추지 마. 돈 벌었으면 조용히 집으로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침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 라이언님이 이 영화를 최고의 경제 영화로 꼽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만한 영화 없죠.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이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뭐 독창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 1, 2년 전에 나왔던 마틴 스코세지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하고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네.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왜냐면 생각이 너무 달라. 이 세상에 좋은 영화, 최고의 영화들은 다른 영화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이란 말을 쓴 적은 영향을 없는데 받아요. 빅쇼트만의 그 영화적 맛 이런 것을 전하는 데까지 못했다는 독창적인 메뉴가 없었다. 제가 얘기하는데 좀 그만 끼어드시고 아니 이 방송이 왜냐면 먼저 이 끼어드는 작품이 방송. 굉장히 네. 독창. 자, 칸차넬 평론가님이 꼽은 투자들하면 꼭 알아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이미 그 라이너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지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격 예상까지도. 네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제 198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저랑 우리 거의- 라이너가 태어난 지 뭐 몇 년 안 돼서 나온 영화입니다. 예, 저보다 하나 동생이에요. 네, 아무래도 영화가 뭐 빅쇼트라든지 네. 또 이제 언급이 계속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에 보면 좀 약간 촌스러운 월스트리트 그 80년대 상황의 경제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80년대가 정보의 중요성이 막 대두될 때입니다. 어떤 고급 정보를 가져오느냐가 결국에 부와 가난의 갈림길인데 문제는 네. 그 정보를 가져오는데 내부자 거래, 불법 거래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 윤리의 문제, 양심의 문제가 그래서 이 영화는 경제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영화.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경제 영화도 월스트리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월스트리트에서 네. 그 개코가 강조하는 탐욕. 돈을 벌려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빠져드는 젊은 버드 폭스. 그래서 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서울의 봄을 떠올리면서 봤어요. 서울의 봄이 갑자기 나온다고요? 그 마이클 더글러스가 연기한 그 개코라는 인물이 네.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과 그냥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게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 표현되느냐, 정치적으로 좀 잘못 표현되느냐. 전두광이 그러잖아요. 네.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네. 이 친구가 결국엔 경제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 사실이죠. 맥락이 그래서- 비슷하군요. 네네. 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월스트리트 보긴 했어요? 아우 당연히 봤죠. 언제 봤어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봤으니까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아니 5년 전에 처음 보고 이거 하기 전에도 보고 했는데 네. 그 서울의 봄을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월스트리트가 약한 거야. 아 그래서 약하니까 서울의 봄을 잘 갖고 나가는 와서 요즘 잘 나가는 MZ 친구를 데려왔군요. 그럼요. 전두환은 네. 쿠데타 일으킨 범죄자 아닙니까? 네. 이거 전두환이랑 어떻게 얘를 비교를 할 수가 아, 그래서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 개코도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굉장히 진짜 이거는- 억지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에 대한 거. 영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만이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현명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를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는 전찬희 선생님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 아, 어떤 부분입니까? 네. 첫 번째 느리다. 느리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제 요즘에 말하는 재미.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고 네.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재미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87년 영화다 보니까 좀 낡은 느낌이 있죠. 저런 편견, 그 낡았다라는 거는 본인의 감성이 낡은 거지 그 영화 자체가 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당시에 줬던 그 충격은 그렇죠. 그 컸을 시대가 수도 있죠. 그때가 저한테는 이제 20대였는데 그때의 그 역동성이 이 영화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서민을 막 비웃는 서민들을 쫄딱 망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돈 버는 것이 이게 돈의 논리다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면서 네.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영원히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줄 뿐만 아니고 이 영화 속에 버드라는 주인공의 그 선택, 가치와 돈에서 끝내 가치를 선택하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와 빅쇼트, 빅쇼트와 월스트리트 이 각 영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고 작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적자 생존을 넘어서 공존과 상생의 시대입니다. 네. 정당한 수단과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영화는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시대를 건너뛰는 울림이 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공존과 상생 사라졌어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물렸을 때 네. 아무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는다. 네. 아무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런 살아남는 방법은 나 혼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연구하고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빅쇼트 같은 영화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네.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 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그 현명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거나 혹은 관객분들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벌이의 태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같이 보고 있고 남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저는 남들이 본 데만 봤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망했습니까? 심하게 망했습니다. 이제 빅쇼크입니다, 전 지금. 빅쇼크. 그러니까 이렇게 빅쇼크로 가지 않으려면 남들이 가는 걸 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 경제 공부할 만한 부분은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CDO 같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대참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 대참사는 언제든 일어난다.
지금 2025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시대 2008년을 네. 능가하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예. 이걸 누가 예측을 하냐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 영화는 알려주고 있죠. 2008년에 그런 대위기를 겪고도 지금 변한 거 없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라는 것. 아까 지금 라네가 말했듯이요. 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그럼 1달러입니다. 빵달러 없습니다. 1달러.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너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하나, 둘, 셋. 60달러. 자, 우리 라이너님. 87달러입니다. 아. 이 87년도에 네. 이제 20대였던 분의 어떤 낡은 감성 네. 거기에서 이제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두 분의 생각의 차이는 평균 73.5달러입니다. 네.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재밌는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